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미국에 온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고 졸업했던 80년대의 소문으로는 미국에서의 외국 의사를 위한 시험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레지던트 자리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대신 기초의학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열심히만 하면 그것으로 미국에서 교수도 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그것이 제게는 미국에서 정착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원은 제가 다녔던 의과대학과는 다른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본교생 출신은 원하면 그 학교의 의과대학 대학원에 거의 어렵지 않게 들어가서 정식 조교가 되고 매달 월급을 받아 생활했지만 타 학교 출신인 저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죠. 다행히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제가 우수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장학금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장학금이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장학금입니다. 학창시절 중 그 학교 출신들은 자기가 원하면 기초교실에 거의 자동으로 채용되고 대학원도 문제없이 입학될 수 있었지만 저는 타교 출신으로서 대학원 입학시험에 온갖 총력을 다한 탓이었죠. 이렇게 시작한 의과대학 대학원 조교 시절, 다른 사람과는 달리 저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받지 못하니 다른 방법으로 자금 조달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형과 제 아래 동생은 출가하고 집에는 아직 막내 동생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벌어서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고 막내 동생에게 용돈을 줘야 했었죠. 다행히 저에게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한민국 의사 자격증이 있었으니 그것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병원 일을 한 거죠. 당시 수련의 과정도 없이 학교에서 책으로 배우거나 실습 시간에 배운 것만으로 환자들을 봤습니다. 의과대학 시절에 제 친한 친구 김모군이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김모군으로부터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에서 응급실 의사를 하면서도 그때 익혔던 기술들을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제 친구 김모 선생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때 제가 병원 야간당직 의사를 하면서 거둬들인 수입이 정식 조교들이 받는 월급에 비하면 서너 배 많았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큰 액수였죠. 한국에서 저 대학원 시절에 지방의 어떤 신설대학에서 교직을 맡아보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데 교수님이 제게 큰 배려를 해준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대학 교수가 되고 더욱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허망되긴 하지만 미국 꿈을 꾸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처럼의 교수님의 제의를 사양하느라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그러한 태도를 남들은 행복한 투정이라고도 하고 제가 그런 좋은 자리를 왜 사양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마침 제가 모시던 교수님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간파하시고 저를 텍사스에 있는 UTMB 갤베스턴 주립대학의 연구실에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갤베스턴이라는 곳이 텍사스주의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휴스턴과 1시간 거리인데 거기에 다리가 놓여져 있어서 섬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죠. 섬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유럽에서 온 개척자들이 그곳에 살던 인디언들과 멕시칸들을 내쫓으면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따라서 그 섬에 오래된 유적지와 의과대학과 병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섬에 제가 3년간 살았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있는 동안 혼자서 외로움과 싸우고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곳에서 그 바닷가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즐겨보지 못한 게 지금도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의 한국 사람들은 정 교수님 가족과 한국에서 온 교환 교수들, 연구원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대학원 학생들, 그리고 의과대학에 다니는 교포 2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한국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주말에 몇 시간 예배 보고 했던 것 같아요. 마침 갤베스턴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에는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정진모 박사님이죠.
신경과학, 특히 중추신경, 그리고 통증의 기전 등에 대해서는 거의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그 사모님, 장경승 박사님도 신경세포 해부학 분야에서의 권위자이시죠. 저 이외에도 한국에서 여러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연구하며 교육시키고, 지금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연구실에 방문하여 공부하고 돌아가곤 합니다. 그때 저 이외에 그 연구실에 함께 왔던 교수님들, 그 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모두 더 큰 연구 업적을 많이 쌓았죠. 드디어 저는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의 아쉬움 속에 김포공항 제2청사를 떠나서 미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델타 비행기가 값이 싸서 델타 비행기를 타고 왔죠. 갤베스턴에는 큰 공항이 없고 휴스턴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오느라고 비행기를 3번 갈아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타고 싶었던 미국 비행기였으니 3번 갈아타는 것도 저는 마다하지 않았죠. 미국으로 오면서 제 수중에 만친철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축했다가 비행기표를 사고 남은 돈이죠. 당시에는 물가가 지금과 달라서 그 돈으로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텍사스 의과대학 연구실에서는 매달 제게로 월급이 지급되었었는데 충분하진 않았지만 혼자 사는 저로서는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여윳돈을 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중고차도 하나 살 수 있었죠. 대중교통이 거의 없으니 차가 없으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연구실에서 가까운 곳에 월세 아파트가 있었고 그것이 오래되고 낙후된 곳이라서 월세가 비교적 쌌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그로서리 식료품도 하나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는 어느 그룹의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퇴근 후나 주말에 만나는 술 친구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개인 중심 아니면 직계가족 중심이죠.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는 늘 어머니가 해주는 밥만 먹다가 미국에 오니 모든 것을 저 혼자 해결해야 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여러 곳에 한국교 미니마나 한국 그로서리가 곳곳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갤베스턴에서 1시간 걸려서 휴스턴에 가면 거기에 작은 그로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주 가진 못하고 몇 번 갔었죠. 제가 미국까지 왔는데 미국에 와서까지 그 전에 먹던 음식, 그 전에 하던 생활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그건 사치이죠. 전 주로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사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했지만 맛을 들으니까 괜찮았어요. 몇 끼 제가 식사를 만들어서 먹을까도 제가 시도해 봤습니다. 밥을 하면 반찬이 있어야 되죠. 반찬도 매일 똑같은 것을 먹을 수 없고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다 먹으면 일이 또 남아있죠. 설거지입니다. 그것이 하루에 3번입니다. 밥하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이걸 하루에 3번만 해도 다른 일은 더 이상 못하게 되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식료품점에 가면 미리 만들어 놓은 냉동식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3분에서 5분 정도 넣었다가 꺼내 먹으면 맛은 없지만 한 끼 때울 수 있었죠. 그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학교나 병원에 있는 식당을 자주 이용하기도 하고요. 집에서는 설거지도 필요 없이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접시, 플라스틱 포크, 플라스틱 숟가락, 플라스틱 컵 등만을 썼습니다. 수도료를 많이 절약한 거죠. 저는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기 전까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처음 미국행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1981년인데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계신 저희 외삼촌 댁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와서 보니 저희 외삼촌처럼 외국인이라도 의사라야 제대로 대접도 받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의과대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굳은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미국 정착의 꿈을 가지신 분들은 미국 시험과 레지던트 준비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잠깐이라도 미국에 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단체 여행, 경치 좋은 곳만 보고 오는 그런 것 말고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등을 잠깐이라도 맛보시고 미국이 자기에게 알맞는 환경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때 그런 미국 여행을 하면서 필라델피아와 뉴욕 곳곳을 누비고 다니지 않았더라면 80년대 중반에 미국 의사시험이 어려워지고 레지던트 자리가 까다로워졌을 때 그만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내 나이가 거의 30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학교를 오래 다녔냐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리고요. 주위에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중매와 맞선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전혀 생각도 없는데 말이죠. 저희 어머니는 다급하죠. 당시에 나이 30이면 그야말로 노총각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늦게 결혼했으니 말이죠. 당시 저는 이성을 만날 마음의 준비도 안 됐을 뿐만이 아니라 저는 제 인생 목표를 미국행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우자를 데려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결혼했다가는 그 배우자는 미국 생활이 싫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큰 혼란에 휩싸이죠. 만약 저에게 재미교포로부터 선이 들어왔었다면 제가 그 길을 통해서 영주권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고 그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때 오며 가며 제 마음에 들었던 여성분들이 몇 있었는데 제가 데이트 신청도 한 번 못 해보고 그냥 짝사랑으로 끝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후에 제가 37살이 되고 지금의 와이프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얘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와이프의 동의도 필요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